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 파트너 일타 강사 김규만입니다. 우리 이전 강의에서 평면도 떻게 작도하는지 평면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이번 강의에서는 이어서 단면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평면도가 완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단면도가 들어가는 거고, 교재에 있는 이 평면도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평면도 작도하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샘플 도면을 넣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디까지나 참고 도면이다. 그리고 이대로 꼭 그려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자, 단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현황도에 보게 되면 단면도 작도를 해야 되는 그 지점 표시가 되죠. 그래서 보통 A, A-B, B- 이렇게 작도해야 되는 부분이 체크가 돼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단면도 작도돼야 되는 부분이 자, 이 부분이죠. 자, 여기를 잘라라는 뜻이고,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이 요 앞쪽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요 앞쪽.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 자, 화살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삼각형으로 굳이 안 그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현황도를 옮기고 나서 평면도 들어가기 전에 단면선은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 놓자라고 했습니다. 단면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평면도 그리는데 좀 참고가 되기 때문에 단면선은 미리 그리고, 자, 이 단면선은 어떠한 선으로 그린다라고 했죠? 일점세선입니다. 실선이 아니고요. 일점세선이에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그린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한번 그리시고 짧게 한번 또 길게 한번 짧게 한번 이렇게 일점세선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단면선에 걸리는 부분, 자, 수목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자, 이 스로자나무 걸렸죠? 자, 요거 체크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산철쭉, 요거 표현돼야 되고, 자기나무가 걸렸네요. 이 자기나무 단면상에서 표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을 봤을 때, 집안 지나가는 부분, 자, 포장지역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지금 보면 황토로 포장을 했습니다. 황토 포장. 그래서 황토 포장. 그래서 우리가 황토로 포장돼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이 되겠죠. 요만큼은 황토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자, 색깔을 다시 한번 다른 색으로, 자, 녹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황토로 표현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 부분 또 황토 포장이 나와줘야 되죠. 자, 이 부분 황토 포장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도 황토 포장이네요. 그래서 황토로 표현되는 부분 네 군데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황토색으로, 자주색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자, 요 부분. 자, 이 부분은 포장이 뭡니까? 지금 봤을 때 소형 고압 블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다 소형 고압 블럭인 거죠. 그러면 이 자주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소형 고압 블럭 집안을 나타내 줘야 되겠고, 자,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뭡니까? 점토 벽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 점토 블럭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포장 집안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수목 정리했고, 그리고 포장 집안 정리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좀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체크하는 부분,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자,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네 개. 자, 뭐죠? 1m 높이의 미로죠. 자, 미로를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한번 어떤 걸리는 단면선에 표현되는 부분을 체크해 봤고, 높낮이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높낮이를 보게 되면, 쪽 휴게 공간 있죠? 이 부분은 플러스 1.0입니다. 1m가 높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자, 이 부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네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높낮이만 한번 체크를 다시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높이를 나타낼 때 자, 빨간색으로 움직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높이가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제로로 나타내자. 자,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높이가 제로입니다. 제로. 자, 그 다음에 청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플러스 1.0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m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면에서 표현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1m가 높아요.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래서 지형, 높낮이를 먼저 나타내고요. 그리고 그 단면선에 걸리는 수목, 시설물, 그리고 포장 지반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단면도 완성된 거를 좀 잠깐 좀 볼까요? 자, 단면도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단면도입니다. 우리 완성된 단면도고, 자, 이쪽에 있는 자, 상세도는 나중에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높낮이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빨강색으로 나타낸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은 제로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로니까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리고 GL, 그라운드 레벨 이렇게 체크가 됐고, 자, 요번에는 자, 청색으로 가는 부분,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1m가 높아요. 1m가 높습니다. 자, 1m가 높은 건 어떻게 알 수 있다? 옆에 레벨선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을 쭉 보게 되면 1m에 맞춰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면도 그리실 때 높낮이를 먼저 나타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낮은 부분, 높은 부분 이렇게 지형 높낮이를 나타내 주고 그런 다음에 단면선에 걸리는 수목과 시설물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단면도 살펴봤고요. 그럼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있었죠. 첫 번째 뭐였죠? 화살표 방향을 위로 놓는다. 이거였죠. 자, 평면도 완성을 하고 평면도에 표시된 단면선에 바라보는 방향을 위쪽으로 놓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는 도면 같은 경우에는 자, 화살표가 앞쪽으로 위쪽으로 아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앞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죠. 자, 용지에 끼워서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잠깐 이 부분 정리 다시 한 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단면도 그릴 용지가 있으면 그 용지에다가 단면도 용지 뒤쪽으로, 그쵸? 평면도를 뒤쪽으로 이렇게 끼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서 단면선이 평면도에 단면선이 지나가는 부분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끼워서 단면선이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면선이 지나가고 있다. 자, 우리 화살표를 위쪽으로 놓는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단면선에 걸리는 것들을 그려준다. 자, 만약에 수목이 하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걸렸어요. 자, 그리고 뭐 파고라가 하나가 이렇게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삼각자를 대고 자, 이렇게 내려와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는 자, 이 나무가 예를 들어서 뭐 왕벚나무다. 그러면 왕벚나무 자, 높이대로 그려주고 여기는 파고라. 삼각자 딱 대고 파고라를 그려주는 거죠. 여기까지는 파고라.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삼각자를 대고 그려준다라고 했고 우리가 단면도 아까 처음에 그릴 때 높낮이 선을 먼저 그리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게 되면 뭐 이렇게 그리고 1m 높아져서 뭐 이런 식으로 높낮이 나타내는 선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예를 든 왕벚나무가 걸렸다. 그러면 여기 폭 맞춰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왕벚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그리고 이 부분에는 뭐를 파고라를 그려주는 거고 인면의 형태를 그려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자, 한번 요 단면 매칭해 놓은 거를 잠깐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돌렸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아래쪽 부분이 있죠. 자,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부분이 단면선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단면선이었고, 자, 요 용지 이게 평면도예요. 지금 이 부분이 평면도 부분이죠. 화살표 방향을 위로 넣는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놨고요. 자, 위쪽으로 이렇게 놓은 거죠. 이렇게 놨고, 자, 여기도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쪽으로 바라보도록 이렇게 놨어요. 자, 그리고 걸리는 부분을 다 그려주자.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타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 스트로브 잣나무였습니다. 우리 평면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스트로브 잣나무예요. 그래서 이 부분 자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면도 이해하시는 데 있어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를 그려라? 스트로브 잣나무를 그려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부분 뭐예요? 소형 고압 블럭 포장이 되는 거였죠? 자, 이 소형 고압 블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소형 고압 블럭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선을 이렇게 내려놨네요. 화살표로.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구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뭐를 포장했어요? 황토 포장. 자, 여기 미로 기둥 걸린 거 있죠? 그리고 미로 또 그렸어요. 이렇게 미로를 그렸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선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삼각자 되고 이렇게 맞춰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미로. 그래서 미로가 총 몇 개가 걸렸습니까?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네 개. 자, 네 개의 미로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맞춰서. 그리고 이 구간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소형 고압 블럭 포장. 그래서 포장 이렇게 고압 블럭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1m 높다라고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1m 높게 이렇게 높이를 잡아줬고요. 이 부분 1m 높아요. 자, 옆에 봤더니 그러네요. 그죠? 1m를 높여놨고 그리고 포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포장은 자, 점토 블럭이네요. 점토 블럭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모든 블럭 계통들은 표현 방법을 똑같이 하고 인출선으로 구분해 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 요거는 살짝 지워놓고 불필요한 선은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뭐죠? 플랜트 박스였죠. 플랜트 박스. 그래서 이 플랜트 박스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플랜트 박스. 자, 그러면 이러한 공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 모델링한 거 살펴보고 이제 단면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죠. 이러한 형태고 지금 단면선이 보여지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단면선은 이렇게 자,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 다시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볼까요? 대략적으로 위치가 이 부분이 단면선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는 0. 그리고 이 부분은 플러스 1인 거죠. 자, 공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단면 도작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매칭해 놓은 도면으로 들어왔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자귀나무 걸렸네요. 요 자귀나무를 H가 2.5m니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1m, 2m, 그리고 0.5m에서 높이를 맞춰서 그렸습니다. 단면도에서는 높낮이가 나와요. 그죠? 수목이 만약에 3m다 그러면 3m 맞춰 그려주시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시설물에서도 높이가 제시가 됐으면 그 높이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면 매칭된 거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단면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확대를 좀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제로, 그리고 이 부분은 플러스 1 높이를 먼저 그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걸리는 수종과 그 다음에 미로, 그리고 지반을 나타냈습니다. 자, 스트로보 잣나무를 그릴 거예요. 스트로보 잣나무를 맞춰서 그릴 건데, 우리가 표현 기법들 했던 거 있었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스트로보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원추형의 형태로 표현한다라고 했고, 이 스트로보 잣나무 같은 경우는 수고가 2.5m예요. 그러니까 2.5m의 스트로보 잣나무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요 GL선에서 2.5m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m, 2m, 그리고 0.5 맞춰서 스트로보 잣나무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수목은 너무 잘 그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략적인 뭐 이런 형태로다가 자, 침엽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자, 이 표현된 거 그대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익힌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거는 이렇게 원추형의 형태로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 시작했죠. 침엽 표현을 이렇게 해나갔었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 인출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쪽 황토 포장입니다. 황토 포장, 그리고 잡석, 그리고 원지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황토는 점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모래, 황토, 마사는 자,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요 깊이는 우리가 스케일을 어차피 크게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논 스케일 개념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폭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두께대로 그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임의로 좀 가주시면 되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가면서 미로가 4개가 걸렸습니다. 미로 4개를 뭘로 그렸어요? 콘크리트. 자, 구체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상이 되는, 목적이 되는 어떤 내가 만들려고 하는 콘크리트, 이거를 구체 콘크리트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콘크리트라고 써도 되지만 구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 되는 콘크리트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 아래에는 잡석이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밑으로 원지반 이렇게 들어갔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플랜트 박스 뭐 뒤로 전개를 시키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 플랜트 박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에 산철쭉을 이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휴게 공간 부분이 있죠. 점토 블럭. 자, 똑같아요. 소형고압 블럭이든 점토 블럭이든 표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60, 그 아래에는 모래 40, 잡석 100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표현을 하고 인출선을 이렇게 뽑아냈고요. 마지막에 자기나무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단면도만 이렇게 봤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봤을 때 수종명과 그리고 어떤 이용자 반드시 그려줘야 됩니다. 지문에 나오죠. 이용자를 그려 넣어라. 그리고 미로라든가 뭐 이러한 어떠한 표현되어 있는 시설에 또는 수목의 명칭을 써줬고요. 자, 상단에는 공간 명칭을 이렇게 써줬는데 요거는 그냥 플러스의 개념이다 라고 보세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플러스의 개념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우리 매칭해 놓은 걸로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자, 구간을 한번 볼까요? 여기 스트로브 잣나무. 자, 이 부분 스트로브 잣나무인데 스트로브 잣나무는 그러니까 수목은 식재될 때 밑에 뭐가 있습니까? 흙이 있죠, 흙. 자, 흙을 우리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안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썼죠? 앞에서 자, 세로 2개, 가로 2개, 세로 2개, 가로 2개. 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삼각자를 여기다 딱 대고 삼각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좀 생각은 되지만 한 번 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렇게 평행자가 이렇게 있을 거고 삼각자를 이렇게 이런 삼각자를 여기다 이렇게 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 삼각자를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높이를 맞추자라고 했죠. 이거 조금 더 올려볼까요? 실제 뭐 이런 삼각자는 없겠지만 조금 올려서 이렇게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평면도는 CAD라는 프로그램으로다가 직접 배식을 하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단면도는 이렇게 이미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삼각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요것만 삼각자를 잡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삼각자는 평행자하고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스트로브 잣나무 체크. 여기서부터 자, 또 여기까지는 포장이에요. 포장. 요 소형고압 블럭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움직여서 여기까지가 되네요. 단면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황토 포장. 자, 여기까지는 미로. 기둥 하나 걸렸고 여기까지 황토 포장이 또 나오고요. 자, 미로가 걸렸고 황토 포장 구간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미로 걸렸어요. 황토 포장 구간 지나갑니다. 자, 미로가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움직입니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구간은 소형 고압 블럭 쭉 갑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플랜트 박스. 여기서부터 쭉 갑니다. 뭐예요? 점토 블럭 구간 지나갑니다. 삼각자 딱 대고 여기까지 체크. 연필로 살짝 체크해 놓고 가시면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흙이에요. 집안이고요. 집안. 여기까지 집안이고 이 나무는 이 수종은 무슨 나무? 보니까 자기나무네요. 자기나무. 높이가 얼마? 2.5.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삼각자 한번 대고 움직여 봤고요. 자, 요 아래 집안 표현하는 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 단면도에서 지금 잘못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단면도에 잘못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 소형고압 블럭하고요. 그 다음에 점토 블럭 표현 방법이 같죠?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표현 방법은 같은데 재료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만약에 이 상태라면 여기에 이 표현이 소형고압 블럭이다라고 한번 썼잖아요. 그러면
자, 이 부분도 소형 고압 블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점토 블럭, 소형 고압 블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점토 블럭이 아니잖아요. 소형 고압 블럭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뭐를 해야 돼요? 인출선. 이렇게 빼줘야 돼요. 한번 빼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도면을 그리다가 사실은 빠뜨린 거예요. 보정을 좀 해야 되는데 보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소형 고압 블럭 T60 소형 고압 블럭 T40 모래 T100 잡서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두면 점토 블럭으로 간주가 됩니다. 표현은 똑같지만 인출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미료 기둥 부분 잠깐 좀 볼까요? 자, 이렇게 왔을 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없고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기둥 부분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이 상당히 뭐랄까요? 좀 표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할 때 만약에 이렇게 T자 형태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하나 표현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콘크리트 구체로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요. 이렇게 처리를 하고 기둥만 이렇게 올라와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잡석 콘크리트 지반 이렇게 되고 이 원지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지반 표현을 저는 이렇게 다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런데 실제 이거는 도면의 시간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하나 다 하기 부담스럽다 그러면 일부분만 조금씩 이렇게 해 나오셔요.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제가 체크된 부분을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 자, 이렇게 조금 표현할 거고 자, 이쪽 부분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쪽 부분 이렇게 조금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타블렛이 지금 CAD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렇게 구현을 하다 보니까 이 감도가 너무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서 좀 선이 약간씩 이렇게 좀 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감안해서 좀 보실게요. 그래서 가로 2개, 세로 2개 이런 식으로 집안은 다 표현하지 말고 시간이 없으면 구간 표현하자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단면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우리 단면도를 그린 다음에 뭐를 그리라고 했어요? 지문에서 상세도를 그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측에다가 여기 상세도를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케일이 얼마예요? 축척 얼마입니까? 스케일 20분의 1입니다. 우리는 단면도를 몇 분의 1로 그렸어요? 100분의 1로 그렸잖아요. 이 미로만 한 부분만 자, 이렇게 하나만 상세를 그려라. 그런데 이 도면은 지금 100분의 1인데 자, 이 도면은 몇 분의 1로? 20분의 1로 그려라. 도면 우측에다가 따로 하나 더 그려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축척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냐라는 걸 좀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출제를 한 건데요. 자, 미로의 높이가 얼마였습니까? 얼마의 높이였어요? 미로. 1m였잖아요. 그러면 100분의 1에서 1m를 표현하려면 1cm로 높이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로 높이를 얼마로 그렸어요? 이렇게 1m를 이렇게 나타냈고 실제 여러분들이 도면에서 그리는 이 높이는 얼마로? 1cm로 그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세도에서 이 높이 1m로 내가 그릴 건데 축척이 2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 높이를 과연 얼마로 그려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0분의 1 도면은 100분의 1 도면에 몇 배죠? 몇 배 크기가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분의 1은 100분의 1의 몇 배 크기일까? 자,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갑니다. 20분의 1은 20배 줄여서 그렸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1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슨 의미예요? 100배 줄였다는 거죠. 그렸다. 자, 그러면 제가 위에 질문한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0분의 1 도면은 20배 줄인 거고 100분의 1은 100배 줄인 겁니다. 그러면 20분의 1 도면은 100분의 1 도면의 몇 배 크기일까? 답 나오죠? 몇 배입니까? 5배잖아요. 5배. 그쵸?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이해를 해주시고 5배 크기니까 우리가 100분의 1에서 1m는 1cm로 그렸으니까 20분의 1에서 우리가 1m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해요? 5배 곱해갖고 그 높이를 그리면 되는 거죠. 즉 1cm 곱하기 5배. 그러면 이 높이가 얼마? 이 높이가 실제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게 1cm가 아니라 5cm가 되는 거죠. 5cm. 자, 원래 도면에서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뭐 10, 50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강의를 진행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분들이 잘 이렇게 좀 체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다음부터 센치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좀 이해를 좀 잘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강의할 때 도면에서는 뭐 미리 그리고 단위 생략하면서 뭐 100, 5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만 좀 바로바로 좀 체감할 수 있게 센치라는 이런 단위를 제가 쓰겠습니다. 자,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단면도 상세도 그릴 때 살짝 올게요. 자, 이렇게 기본 GL 라인이 그려지겠죠. 여기 GL 라인을 긋고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여기서 미로 높이 1m짜리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m를 이렇게 미로를 그릴 거예요. 뭐로다가 그려요? 재료는 콘크리트로 가겠다라고 했죠. 자, 조금 그 미로가 있는 공간이 황토 포장이었죠.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게 그리자 그러면 이만큼 기둥이 내려올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기초가 이렇게 있는 형상이 되겠죠. 이렇게. 요거예요. 자, 그리고 100분의 1일 때는 우리가 여기를 단면도 100분의 1 단면도에서는 얼마로 1cm 높이로 그렸지만 자, 의 상세도는 20분의 1이니까 1cm가 아니라 내가 상세도 그릴 때는 이 부분은 얼마? 5cm로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콘크리트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아래쪽으로 황토가 있죠. 그러면 이 부분 황토가 되는 거죠. 황토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점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점으로. 자, 반드시 뭐 이렇게 안 그리셔도 되는 거예요. 표현만 하면 되는 겁니다. 황토 표현하고. 황토 밑에도 잡석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한 번에 좀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잡석을 아래쪽에다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내 주셔도 되겠죠. 한 번 더 갈게요. 잡석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잡석 표현을 대각선으로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잡석 구간 일정한 간격으로 이거 이 선 뭘로 그려요?
삼각자로 그린다라고 했죠. 이렇게 잡석 표현을 해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상세도 옆에 샘플이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 더 그려봤습니다. 어떤 개념만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요. 그래서 채점할 때 요 높이를 스케일에 맞춰서 그렸나 이 부분을 보겠다라는 얘기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지만 한 번에 여기 잡석과 콘크리트 밑에 잡석 같이 표현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면도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단면도 작도하는 요령, 지금 저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리고 어떤 개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직접 우리가 실습을 하는 부분은 우리 이전 강의 제가 수제도 하는 단면도로 제도판을 놓고 하는 거 이렇게 시범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그 강의를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작도 요령을 숙지해 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 부분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요선이 있죠, 요선. 요선을 꼭 그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사실은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요것도 마찬가지고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면도를 그리면 이 사람이 단면도를 높이에 맞게 정확히 그렸나라는 걸 먼저 봅니다. 그러면 그 높이를 가늠하기 위해서 이런 레벨선이 있으면, 그죠? 그려주면 훨씬 더 가늠하는데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높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고, 이 선은 진하게 그리지 마세요. 흐린 선으로 그리세요. 흐린 선. 나만 알아볼 수 있는 흐린 선으로 그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진하게 그려야 될 선은 처음에 시작되는 베이스라인, 아까 처음에 보셨던 요 선은 진하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는 진하게 그려주십니다. 그래서 흐리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쪽 부분 높이를 나타내는 레벨 높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면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평면도상에 단면선을 제가 미리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한 이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시간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단면선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파고라 같은 거 있죠? 자, 지금 파고라는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파고라를 여기다 표현을 했다면 이 파고라의 인면을 그렸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리 선을 긋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걸리는 수목 시설물 다 표현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내가 재량껏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조금 뭐 위로 이렇게 올려서 그리면 안 그려도 되잖아요. 또는 뭐 아래로 피해서 배치를 하면 파고라 굳이 안 그려도 되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을 피해서 수목도 그렇고, 예를 들어 수목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수목을,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그려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스트로잔 나무도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걸리면 요만큼 걸려도 그려야 돼요. 요만큼 다 그려야 됩니다. 그려야 돼요. 그려야 돼요. 그려야 됩니다. 요까지는 그려요. 자, 요거는 안 그려요. 그러니까 인접해 있는 것까지는 그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면선이 있으니까 나는 좀 단면도를 좀 편하게 그려야지. 그래서 이거를 다 피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단면선이 어떻게 돼요? 단면도 그릴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 라인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단면도가 그냥 이렇게 휑하게 가겠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재량을 부릴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이제 이거는 봐가면서 적당히 표현을 좀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면도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바스케이라고 축척 넣는 거, 바스케이라고 방위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도면명 잊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출문제 미루가 있는 공간 단면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